그 점쟁이는 사실 과거에 불법 입양 알선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말순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어머님이 저를 낳고 양육원에 맡기실 때 중간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점쟁이였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온몸이 떨렸다. 그럼 내가 내 손으로 내 핏줄을 내쫓은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북촌의 오래된 한옥마을,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작은 골목 끝에 양말순의 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는 정성스럽게 모신 성주단지가 있고 대문 옆에는 붉은 천으로 묶인 금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말순은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와 조상님께 올리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무속 신앙은 말순에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말순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성주단지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키운 아들 정우가 무사히 자라 의사가 된 것도, 큰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된 것도 모두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었다. 조상님, 오늘도 우리 정우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올리는 기도는 항상 같았다. 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착한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말순은 아들이 36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이 늘 걱정이었다.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여자들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정우 역시 의료진으로서의 바쁜 일정 때문에 연애에 소홀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아침부터 까치가 마당에 와서 울고 성주단지 앞에 놓인 정화수 그릇에는 이상하게 거품이 일었다. 말순은 불안한 마음에 동네 무당집을 찾아가 간단한 점을 보려 했지만 마침 무당이 다른 일로 외출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저녁 무렵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저녁 준비를 정성스럽게 했다. 정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정갈한 나물들을 준비했다. 해가 저물 무렵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왔어요. 말순이 마루로 나가보니 정우 뒤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여자, 얼굴도 예쁘고 품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정수현이에요. 수연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수현입니다. 평소 정우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몸에 이상한 전율이 흘렀다. 수연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마치 차가운 손이 등골을 훑어내리는 듯한 소름이 돋았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 말순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눈매, 마치 그 여자 같아. 말순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웃으며 소개를 이어갔다. 수연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의료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수연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과찬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서 들어와서 앉으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맴돌았다. 수연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순의 시선은 계속해서 수연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그 눈매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어디서 본 듯한, 아니 정확히는 잊고 싶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눈매였다. 식사 시간 내내 말순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연이 정중하게 음식을 칭찬하고 정우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연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고 그 웃는 모습에서 자꾸만 과거의 어떤 기억이 되살아나려 했다. 정우 오빠는 정말 효자세요. 어머니 걱정을 항상 먼저 하시거든요. 별 말씀을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는데 당연한 일이죠. 정우와 수연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말수는 더욱 초조해졌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여자에게서 왜 이런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일까? 정우야, 잠깐 나하고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식사가 끝나고 말수는 정우를 밖으로 불러냈다. 마당 한편에서 말수는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정우야, 그 여자. 뭔가 이상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사이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데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느낌이 이상해. 마치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 눈을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 정우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고 의료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우야. 어머니, 제발 선입견 갖지 마세요. 수연이를 더 알아가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말순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연이 집을 떠난 후에도 말순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수연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때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특히 그 눈매가 떠올리게 하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장을 했다. 검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후 가방에 향과 촛불, 그리고 수연의 사진을 챙겨 넣었다. 어젯밤 정우가 보여준 수연의 사진을 몰래 찍어둔 것이었다. 버스를 타고 도봉산 자락에 있는 점집을 찾아갔다. 그곳은 말순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곳이었다. 정우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취업할 때도, 의사 국가고시를 볼 때도 이곳에서 점을 보고 기도를 올렸었다. 보살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점쟁이는 말순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사주님. 무슨 일이세요? 말순은 수연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만나보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관상 좀 봐주세요. 점쟁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주사위를 던지고 점괘를 펼쳐보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점쟁이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이건 위험합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면 아드님이 단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이에요? 금기의 피입니다.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 특히 이 관상을 보니 남자의 기운을 빼앗는 상이에요. 점쟁이의 말에 말순은 몸이 떨렸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그 불길한 예감이 헛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막아야 할 일이었다. 점집에서 돌아온 말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점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금기의 피, 단명, 큰 재앙이라는 단어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연의 그 눈매가 자꾸만 떠올랐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말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20대 후반의 자신이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자였다. 김미자. 그래, 수연이 그년을 닮았구나. 말순의 기억 속에서 김미자는 결코 좋은 존재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말순과 김미자는 한 남자를 두고 경쟁했었다. 그 남자는 지금의 정우 아버지가 아닌 말순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의대생이었는데 집안도 좋고 미래도 밝은 남자였다. 하지만 김미자가 그 남자를 가로챘고 결국 말수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미자가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김미자는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다. 그 후 김미자의 행적은 묘연해졌다. 아이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혹시 수연이가 그때 그 아이? 말순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연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김미자가 아이를 낳았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얼굴, 특히 눈매가 김미자를 그대로 빼닮았다. 김미자의 그 도도하고 차가운 눈빛이 수연에게서 그대로 느껴졌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했다. 수연이 김미자의 딸이라면 그 여자 역시 김미자처럼 남자를 유혹하고 조종하는 기질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절대로 정우를 그런 여자에게 빼앗길 수 없었다. 정우가 병원에 간 사이 말수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여보세요, 수연 씨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김미자가 떠올랐다. 그 어조, 그 차분함까지도 김미자와 똑같았다. 그쪽 출신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다 알아봤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본인 어머니 이름이 김미자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수연의 숨소리가 급격히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다. 마치 급소를 찔린 듯한 반응이었다. 한참의 침묵 후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말순의 추측이 맞았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김미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친엄마요? 저를 버리고 갔다고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서 오래된 상처와 분노가 묻어났다. 말수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김미자가 아이를 버렸다는 것,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그렇다면 더욱 안 되겠네요. 우리 정우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집안이 다르잖아요. 정우는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고 당신은 출신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집안이라니. 출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친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김미자라면 그 여자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말수는 과거의 기억을 각색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미자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했어요. 여러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으면서도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자의 딸과 우리 정우가 결혼한다면 집안이 망신당할 거예요. 수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숨겨온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고통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말수는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였다. 당신도 어머니 피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라는 직업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남자를 유혹해서 잘 살아보려는 속셈이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정우 같은 의사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하려는 거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 오빠는 이 사실을 아시나요? 당연히 말해야죠.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정우를 기다렸다. 정우가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말수는 아들을 불러 앉혔다. 정우야, 수연이와 헤어져야겠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 여자 출신이 문제가 있어. 그리고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거짓말을 내뱉었다. 그 여자와 너 혹시 피가 이어져 있을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 생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김미자라는 여자와 그 여자가 수연이 어머니야.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수는 과거의 일을 각색해서 들려줬다. 정우 아버지가 젊은 시절 김미자와 관계를 가졌고 수연이 그때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짓말이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말수는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럼 수연이와 저는 남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김미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근친혼이 되는 거야. 정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며칠 동안 고민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연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수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고 그녀 역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우는 수연에게 만나자고 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 정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수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혹시 남매일 수도 있대. 수연은 차분하게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말순의 거짓말임을 직감했지만 정우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아요, 정우 오빠. 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제 출생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수연의 담담한 반응에 정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어머니의 확신의 참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날로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는 끝났다. 수연은 정우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래도록 울었다.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버림받음의 아픔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찢었다. 며칠 후 수연은 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정우 오빠, 그동안 행복했어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운명이었나 봐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수연은 그렇게 정우의 삶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말순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을 무너뜨린 그 여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10년이 흘렀다. 정우는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으로 승진했고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실력파 의사가 되었다. 복잡한 심장 수술을 성공시키며 언론에도 몇 차례 소개될 정도로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다. 수연과 헤어진 후 몇 번의 소개팅과 만남이 있었지만 어떤 여자도 수연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동료 의사들은 정우를 부러워했다. 잘생기고 능력도 뛰어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그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했다.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우는 인기가 높았지만 정작 본인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말수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워 계속해서 선을 보라고 재촉했다.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여자들마다 뭔가 트집을 잡으며 거절하는 정우가 답답했다. 정우야,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어머니가 눈 감기 전에 손자 얼굴이라도 봐야지. 어머니, 아직 시간이 있어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무슨 시간이 있어? 남자도 나이가 들면 결혼하기 어려워진다고. 지난번에 소개해준 은행원 딸, 그 아이 괜찮지 않았니? 별로였어요.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사실 정우는 아직도 수연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들을 보면 수연이 떠올랐고 그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의사로서 잘 지내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행복한지. 하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정우는 때로 혼자 있을 때 수연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함께 영화를 보며 웃던 모습,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마지막 날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던 성숙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런 어느 날 정우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인프라 개선에 관한 자문회의가 열리는데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네요. 정 과장님 같은 경험 많은 의사의 조언이 필요하답니다. 정우는 흔쾌히 승낙했다. 평소 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특히 지방 병원들의 의료진 부족 문제는 정우도 늘 안타깝게 여기던 부분이었다. 회의 당일 정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웅장한 건물과 엄숙한 분위기에 다소 긴장했지만 준비해온 자료를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의료진 부족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우는 명찰을 확인하며 지정된 자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정우입니다. 정우가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의 여성이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으로 보아 중요한 인물인 듯했다. 정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났다. 수연이. 그 여자는 분명히 수연이었다. 10년 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 다만 예전의 따뜻한 미소 대신 차분하고 전문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수연 역시 정우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가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수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회의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소개했다. 오늘 의료 인프라 개선안을 발표해 주실 분은 김미자 의원의 정책 보좌관이자 의학 박사이신 정수연 박사님입니다. 정 박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에서 보건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국정감사 의료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김미자 의원? 그 이름을 들은 순간 10년 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수연의 어머니가 김미자라고 했던 것, 그리고 지금 김미자 의원의 보좌관이라니. 더욱 놀라운 것은 수연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수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예전에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의료 접근성의 격차입니다.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연은 정확한 통계 자료와 함께 현 상황을 분석했다. 정우는 그녀의 발표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수연이 단순히 임상의사에서 정책 전문가로 변신한 것도 놀라웠고 김미자 의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근무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둘째,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셋째, 의과대학 지역 할당제 확대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정우와 수연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네, 말씀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정우에게는 여전히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였다. 지역병원의 의료진 확보 방안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지역근무 의사들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 주택 지원, 그리고 연구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의료발전기금을 활용할 예정이고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정우는 수연의 전문적인 답변에 감탄했다. 10년 사이에 그녀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는지 알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우는 수연에게 다가갔다. 다른 참석자들이 빠져나가는 사이 두 사람은 회의실 한편에서 마주 섰다.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네, 정우 오빠. 잘 지내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과 그동안의 변화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버드에서 공부도 하고.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김미자 의원과는 어떤 관계야? 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세요. 제가 찾은 친어머니죠.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10년 전 어머니가 말했던 김미자, 그 여자가 정말 수연의 어머니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어머니를 찾으신 거구나. 네. 몇 년 전에 찾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우가 전해준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미자가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수연이 다시 정우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더욱 불안했다. 10년 전에 겨우 떼어놓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김미자. 그년이 국회의원이라니.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성주단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다. 조상님, 우리 정우를 지켜주세요. 그 여자들이 다시 우리 집안을 망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말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정우는 이미 병원에 출근한 후였다. 말수는 마음을 다잡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말순이었지만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김미자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 검색하고 싶은 분 이름이 뭐예요? 김미자 국회의원이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고 하던데.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화면에 김미자의 프로필이 떴다. 현재 3선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의료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개가 나와 있었다. 사진 속의 김미자는 품위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깔끔한 정장에 지적인 인상을 주었지만 말수는 그 눈매에서 젊은 시절의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여전히 도도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김미자의 이력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시민운동가 출신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사회복지사로 시작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정수연 박사는 김미자 의원의 양녀로 입양되어 현재 의료 정책 전문가로 활동 중. 말수는 그 구절을 보고 손이 떨렸다. 양녀. 그럼 수연이는 김미자의 친딸이 아니라 입양된 딸이라는 뜻인가? 10년 전에 자신이 확신했던 내용과는 다른 정보였다. 할머니, 더 찾아볼까요? 네, 정수현이라는 사람도 자세히 찾아주세요. 수연의 프로필도 화면에 나타났다. 고아원에서 자란 후 15살의 김미자 의원에게 입양되어 의학을 공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건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정감사 의료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나와 있었다.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수연이 김미자의 친딸이 아니라 입양된 딸이라면 10년 전에 자신이 한 말은 근거가 약해진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혹시 모를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수연의 정확한 출생 기록을 알아봐야 했다. 혹시라도 정말로 정우와 혈연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말수는 오랜 친구인 이웃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그 할머니의 아들이 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말수나, 무슨 일로 출생 기록을 찾는 거야? 혹시 상속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용히 좀 부탁해. 며칠 후 할머니가 가져온 정보는 말순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수연의 출생 기록에는 생부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출생병원과 날짜, 그리고 초기 양육기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었다. 1987년 3월 15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산부인과. 말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조사를 해봤다. 수연이 태어난 병원은 서울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였고 생후 6개월까지 그곳 근처의 사설 양육원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상하네.
왜 6개월 동안이나 양육원에? 보통 버려진 아기들은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보내지는데 수연은 6개월간 사설 양육원에 있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것도 상당한 비용을 받는 곳이라고 했다. 말수는 그 양육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양육원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였다. 1990년대 초에 불법 운영 혐의로 문을 닫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다. 말수는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동네 할머니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다행히 당시 간병인으로 일했던 할머니 한 분을 찾을 수 있었다. 아, 그때 일이요? 참 이상한 일이 많았지요. 그 양육원은, 그 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수연이 머물렸던 그 양육원은 표면적으로는 고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입양 알선 업체였다는 것이다. 돈 많은 집에서 아이를 사가려고 하면 예쁘고 건강한 아이들만 골라서 높은 값에 팔았어요. 수연이라는 아이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참 예쁜 아이였어요. 그럼 수연이는 버려진 게 아니라 팔린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상한 건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이에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가요? 젊은 여자였는데 20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아이를 데려오면서 상당한 돈을 주고 갔어요.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좋은 집에 입양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의 어머니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근데 그 여자 참 예뻤어요. 아이를 두고 가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두고 가는 것처럼. 말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할머니의 기억은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연이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양육원에 맡긴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자신과 김미자가 경쟁했던 그 남자와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살려봤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그때 내가 임신했었지. 말수는 잊고 싶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던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김미자를 선택하면서 말수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다. 그런데 그때 말수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임신 중에도 일을 해야 했고 병원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말수는 고민 끝에 갓난아기를 어느 양육원에 맡겼었다.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었고 미혼모라는 사회적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있을 때의 그 따뜻함과 죄책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설마 그 아이가 수연이? 말수는 손이 떨렸다.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정수연이라고 지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긴 곳이 바로 앞서 할머니가 말한 그 양육원이었다. 시기도 장소도 이름도 모두 일치했다. 그럼 수연이는 내 딸? 말수는 충격에 빠졌다. 10년 전에 자신이 내쫓은 수연이 그리고 지금도 정우와 헤어뜨려 놓으려 하는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친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정우와 수연이는 남매가 아니라 연인이 될 수 있는 사이였구나.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딸과 정우가 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연이 자신의 딸인 줄 모르고 그토록 매정하게 대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었다. 말수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시 점집을 찾아갔다. 보살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금기의 피 말이에요. 점쟁이는 말순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그거 사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다시 자세히 봤는데 금기의 피가 아니라 혈연의 피네요. 친자 관계를 뜻하는 거였어요.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점쟁이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이상했고 혈연의 피라는 것도 애매했다. 친자 관계라는 게 정우와 수연이 남매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결심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 DNA 검사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정우는 마음을 정리하고 수연에게 연락했다. 국회에서 만난 후 계속 그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수연에 대한 마음은 여전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연아,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 너머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어째?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그곳. 알겠어요. 저녁 7시에 만나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장소였다.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동안 수연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았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수연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욱 성숙해 보였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오빠, 먼저 말할 게 있어요. 수연이 정우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정우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다. 저희가 헤어진 이유, 정말 혈연관계 때문이었을까요? 정우는 당황했다. 무슨 뜻이야? 어머니, 김미자 의원께 여쭤봤거든요. 제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말이에요. 수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목소리에는 10년 동안 품어왔던 의구심과 상처가 섞여 있었다.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5살에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제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김미자 의원도 제 출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추측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수연의 말에 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면 지난 10년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혈연관계인지. 어떻게? DNA 검사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즘은 간단한 검사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정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을 믿고 10년을 보냈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추측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좋아. 해보자. 정확히 알아보자. 오빠. 수연아, 미안해. 10년 전에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렸고 상처받은 상태라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비밀리에 DNA 검사를 받았다. 서울 시내의 한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를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그 일주일 동안 정우와 수연은 각각 복잡한 심정으로 지냈다. 정우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도 계속 검사 결과를 생각했고, 수연은 국회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편 말수는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사를 했다. 수연이 태어났던 병원을 직접 찾아가 기록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알려줄 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네 할머니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당시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한 명을 찾아냈다.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할머니였지만 기억력이 좋아서 당시 일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미혼모들이 많이 왔었어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용히 낳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양말순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젊은 여자였는데. 간호사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아요. 말순 씨. 참 어린애였는데. 20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혼자 와서 애를 낳고는 며칠 뒤에 다른 여자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다른 여자요? 네. 말순 씨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기를 어디 좋은 곳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거든요. 말순의 추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부탁해서 양육원에 맡겼던 것이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연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그 아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정수현이었어요. 말순 씨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거든요. 말순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수연이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수연도 옆에서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형제관계 없음. 명확한 결과였다. 정우와 수연은 혈연관계가 아니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시에 지난 10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우리가 남이야?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수연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전의 일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오빠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야겠어.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겠어.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말수는 정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말수는 결과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DNA 검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우야, 수연이와 저는 남남이에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10년 전에 하신 말씀은 뭐였나요? 말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정우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이가 김미자의 친딸이 아니야. 그리고 혹시 어머니의 딸일 수도 있어.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수는 젊은 시절의 일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미자와 경쟁했던 남자와의 사랑,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양육원에 맡겼던 일까지. 그럼 수연이는 저의 누나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정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연인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누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니
왜 그토록 수연을 반대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확실히 알아보셨어야죠. 왜 거짓말을?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무서웠어.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이 말순에게 찾아왔다. 정우가 출근한 후 혼자 있을 때였다.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수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연의 눈빛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어머님이 저를 낳으신 친어머니라는 것도 10년 전에 거짓말로 저와 정우 오빠를 갈라놓으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수연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조사한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님이 저를 낳고 양육원에 맡기실 때 중간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점쟁이였죠. 말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 점쟁이는 사실 과거에 불법 입양 알선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님께 거짓 점괘를 해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연의 폭탄 발언에 말순은 몸이 떨렸다. 점쟁이가 자신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점쟁이가 왜?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어머님이 찾아가신 그 점쟁이, 본명은 박영숙이에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불법 입양 알선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죠. 수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말순 앞에 펼쳐놓았다. 신문기사 스크랩과 법원 판결문, 그리고 관련 증언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1992년에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 후에 점집을 차린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맡기셨던 그 양육원도 박영숙이 운영하던 곳 중 하나였고요. 말순은 서류를 보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점쟁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네, 어머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서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수연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수연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양육원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박영숙이 보관하고 있던 기록들까지. 박영숙은 자신이 알선했던 아이들의 정보를 비밀리에 보관해왔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말이에요. 제가 정우 오빠와 만나게 되자 어머님을 찾아와서 거짓 점괘를 해준 거죠.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에요. 김미자 의원에게서 돈을 받았어요.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김미자가.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미자 의원은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 양어머니예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저를 입양한 거였어요. 뭐라고? 김미자 의원은 저를 이용해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어요. 저를 하버드에 보내서 공부시킨 것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두 계산된 일이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와 분노가 묻어났다. 그런데 제가 정우 오빠와 연애한다는 걸 알고는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될까 봐서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네, 박영숙에게 돈을 주고 어머님을 조종하게 한 거예요. 저와 정우 오빠를 갈라놓기 위해서요. 말수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닫고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행복을 지키려고 한 일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조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 내가 내 딸을 내 손으로. 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수연은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미자에게 입양된 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버드에서 공부한 것도 정치권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김미자와 박영숙, 그리고 저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요. 수연아. 하지만 정우 오빠를 다시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수연은 박영숙을 직접 찾아갔다. 도봉산 자락의 허름한 점집, 그곳에서 박영숙은 여전히 점을 보고 있었다. 어머, 이거 누구야? 수연이 아니니? 박영숙은 수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수연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곧 긴장했다. 왜 왔니?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저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박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 소리야? 수연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불법 입양 알선 기록, 김미자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말순을 속이기 위해 짠 시나리오까지. 이게 다 뭔지 아시죠? 할머니가 김미자에게서 받은 돈의 증거예요. 박영숙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했다. 무슨 증거야? 나는 정말로 점을 본 거야.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수연은 녹음기를 꺼냈다. 김미자와 박영숙이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말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수연이와 정우를 갈라놓으라고 하는 김미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박영숙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걸? 저는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저를 망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수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김미자가 협박을. 협박? 돈을 받고 한 일이면서 협박이라고 하세요? 박영숙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미자가 수연을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김미자는 수연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어. 의료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수연이가 사랑에 빠지니까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저를 고아로 만든 어머니까지 이용한 거군요.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은 박영숙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한 일은 범죄예요. 그날 밤 수연은 정우와 말순을 만났다. 박영숙으로부터 들은 모든 진실을 전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김미자와 박영숙이 함께 계획한 일이었어요. 말순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내 딸을 몰라보고 내 손으로 내쫓았구나. 어머니.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바보였어. 정우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다. 10년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미자와 박영숙을 고발할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그럼 너도 피해를 볼 텐데. 괜찮아요. 진실이 더 중요해요. 며칠 후 수연은 언론에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 김미자 의원의 불법적인 양녀 이용, 박영숙의 사기 행각, 그리고 10년간 이어진 조작극까지.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존경받던 국회의원이 양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점쟁이와 결탁해서 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김미자는 결국 모든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박영숙 역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수연은 정우와 말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미자와 박영숙의 사기극이 세상에 알려진 후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존경받던 국회의원이 양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다. 수연은 하루아침에 피해자이자 고발자가 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TV 뉴스와 신문 기사마다 수연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정작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복수는 잃었지만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말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순은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자신이 친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았다는 죄책감에 식음을 전폐했다. 정우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다. 성주단지 앞에서 기도를 올리던 일상도 멈춰버렸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수연이가 걱정해요. 정우는 방문 앞에서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말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낯으로 수연이를 봐. 내 손으로 내 딸을 내쫓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매정하게.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만 했다. 평생 믿어왔던 점쟁이가 사기꾼이었고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어머니,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우야. 내가 바보였어. 내가 수연이를 제대로 봤다면, 내 딸인 걸 알아봤다면, 엄마로서의 본능이 있었다면, 말수는 수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분명히 이상한 전율을 느꼈었다. 불길한 예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이었을 수도 있었다. 정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말순의 죄책감을 덜어줄 수는 없어 보였다.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이 집을 찾아왔다.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말순이 걱정되어 시간을 내서 온 것이었다. 검찰 조사에서 김미자와 박영숙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방문 너머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을 볼 면목이 없었다.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그토록 매정할 수 있었는지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에요. 가요. 제발 가세요.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당신을 볼 자격이 없어요. 이런 못난 엄마를. 수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다. 오히려 이해해요. 어머니도 속은 거잖아요. 김미자와 박영숙한테 완전히 속아서 저를 내쫓은 거라고 생각해요. 말수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수연의 따뜻한 말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착한 딸을 어떻게 그토록 매정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수연은 문에 기대어 서서 계속 말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도 없고 사회의 시선도 차가웠을 테니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저를 양육원에 맡기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수연아. 말순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숨어 계신다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미자는 저를 이용만 했고
친어머니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저를 피하신다면, 저는 진짜 혼자예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나와 수연을 마주봤다.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30년 넘게 헤어져 있던 모녀가 비로소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수연아, 어머니.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다. 말수는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눈매,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미소가 있었다.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말순이 먼저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수연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평생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강인한 여자가 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너를 내 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매정하게 전화로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말수는 지난 10년간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수연이 집에 왔을 때 느꼈던 불길한 예감, 점쟁이의 말을 믿고 수연을 내쫓았던 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수연을 나쁜 여자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까지.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내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수처럼.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연이 말순을 일으켜 세웠다. 저도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원망했죠. 밤마다 울면서 왜 그렇게 매정하게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수연아, 어머니가 젊은 시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를 낳고도 키울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그리고 10년 전에도 어머니 나름대로는 정우, 오빠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수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 판단하신 거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였잖아요. 말순은 수연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수연아. 이렇게 이해해줘서. 이런 못난 엄마를.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봐요. 하지만 말수는 쉽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가족이라고, 엄마라고.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연은 말순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친부모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맡기신 거였다는 걸. 정우도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차례예요. 말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정말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수연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수연아, 정말 괜찮겠니? 이런 못난 어머니를. 늦은 나이에 이제 와서. 어머니, 저한테는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몇 달이 지났다. 김미자는 불법 입양 알선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영숙 역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세 사람의 삶은 천천히 새로운 궤도에 접어들고 있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성주단지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걱정과 불안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 30년 넘게 헤어져 있던 딸을 되찾은 기쁨에 매일이 꿈만 같았다. 조상님, 우리 수연이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우와 수연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수연은 김미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독립적인 의료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여러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했고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복수에만 매달렸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고 싶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요. 수연은 말순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의료복지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정우는 병원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다. 수연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가족이 화목해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동료들도 정우의 밝아진 모습을 눈치챌 정도였다. 정 과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그래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수연이 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10년 전 정우와 수연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장소였다. 가을이 깊어가는 공원에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졌었지. 정우가 벤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쓰라리지 않았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오빠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기억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시작점이니까요. 말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그런 아픔을 겪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연이 말순의 팔을 잡았다. 모든 게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우와 수연의 관계였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제 수연은 말순의 딸이 되었고 정우의 누나가 되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연인 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며칠 후 정우는 수연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가졌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다.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마주 앉게 된 것이다. 수연아,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널 사랑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쉽게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매가 되었잖아. 법적으로는. 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에요.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잡했다. 사회적 시선도 고려해야 했고 무엇보다 말순의 마음이 걱정되었다. 오빠, 저는 어머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0년 넘게 헤어져 있었는데 이제 겨우 가족이 되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또 상처받으시면 그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우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도 그래.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 우리 행복보다 어머니 마음이 우선이야. 하지만 오빠를 포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오빠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말수는 두 사람의 고민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집에서 정우와 수연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사이에 여전히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대화할 때의 미묘한 떨림, 그리고 억지로 거리를 두려는 어색함까지.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두 사람을 거실로 불러 앉혔다. 성주단지 앞에서 기도를 마친 후 내린 결심이었다. 너희들 할 말이 있구나. 정우와 수연은 깜짝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자신들의 마음을 눈치챈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어머니, 괜찮다. 나도 다 알고 있어. 말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야. 숨기려고 해도 다 보여.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 저희는. 수연아, 너는 내 딸이지만 정우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야. 말순의 말에 두 사람은 놀랐다. 그리고 정우야, 너는 수연이를 10년 동안 잊지 못했잖아. 그 마음이 가짜였니? 아니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 수연이는 누나가. 법적으로는 남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까지 남매일 필요는 없어. 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내가 수연이를 딸로 여기는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별개야. 나는 수연이를 딸로 사랑하고 너희는 서로를 연인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때문에 또 헤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해. 한 번으로도 충분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괜찮다. 오히려 기뻐. 내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나. 말수는 웃으며 말했다. 정우는 내가 기른 아들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거든. 착하고 성실하고. 수연이한테는 최고의 신랑감이야. 몇 달 후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대규모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한 소규모 행사였다. 병원 측에서도 정우의 결혼을 축하하며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수연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정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말수는 흰색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평생 입어보고 싶었던 시어머니 한복이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었구나. 말순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정우야, 수연이 잘 부탁한다. 평생 행복하게 해줘라. 네,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때 거짓과 오해로 갈라졌던 가족이 이제 진실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깊이 껴안았다. 한때 거짓으로 망가졌던 가족은 진실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